자,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캔버스 학원에서 국어를 맡고 있는 최혁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사실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은 아니고 공부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모의고사를 본 것은 사실은 성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또 이것을 풀이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부의 방법을 일러드리기 위한 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답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번 답은 2번입니다. 2번에 1, 3번에 4, 4번에 1, 5번에 1, 6번에 4, 7번에 2, 8번에 3, 9번에 3, 10번에 2, 11번에 2, 12번에 1, 13번에 1, 14번에 4, 15번에 3, 16번 답은 2번, 17번에 4, 18번에 3, 19번에 2, 20번에 2. 점수 한번 매기 보시겠습니까? 자, 점수를 계산해서 그 제일 앞장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이 시험이 조금 난도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난도 있었는데 80점 이상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있어요. 한 사람이 있구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엊그저께 지방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방직 시험을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보구나. 안 보셨어요? 지방직 시험요? 그렇구나. 그럼 보십시오. 자, 일단 우리 방금 봤던 이 모의고사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작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다시 재편집을 해서 정리하는 문제인데 1번 보십시오. 맞춤법 문제이죠. 요 해설은 해설지를 참고하십시오. 1번 맞춤법 같은 문제는 반드시 맞히셔야 됩니다. 자, 2번 보십시오. 표준 발음 문제이죠. 요 발음 문제도 반드시 맞히셔야 되죠. 자, 그리고 3번 있죠? 3번 문장 구조 해가지고 혼문장, 겹문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3번 맞히셔야 됩니다. 자, 4번 있죠? 4번은 좋은 문장, 나쁜 문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른식 부분이니까 맞춰야 되죠? 자, 5번도 마찬가지. 5번은 띄어쓰기지만요. 단순한 띄어쓰기가 아니라 조건에 맞는 띄어쓰기인 것입니다. 그 박스의 내용은 밑에서 네 번째 줄 접두사는 붙여 쓰고 관형사는 띄어 쓴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1번이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새 옷 할 때 새는 품사가 관형사이거든요. 접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 띄우고 옷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틀린 것입니다. 물론 4번 있죠. 4번도 띄어쓰기 틀렸습니다. 먹을 띄우고 만큼. 그러나 위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띄어쓰기와는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헷갈렸죠? 답은 1번이 그래서 되는 것인데 5번 이 띄어쓰기 문제죠. 반드시 맞춰야 되죠. 자, 6번은 접속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6번 답은 4번이었죠? 칠판. 6번 이 문제 맞힌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6번. 이게 어려웠습니까? 답은 4번. 2번 했습니까? 그렇구나.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었구나. 됐습니다. 자, 그리고 7번요. 7번. 이것도 역시 조건에 맞는 내용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됐죠? 이것도 뭐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됐고요. 자, 8번 보십시오. 8번 어휘에 대한 문제이죠. 맞춰야 되죠. 자, 10번 역시 어휘 구분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인데 9번 역시 맞춰야 됩니다. 됐고 10번 있죠. 10번은 파성어 합성에 대한 얘기죠. 문법적인 부분이죠. 언어적인 부분입니다. 10번 역시 맞춰야 됩니다. 됐고, 자, 11번 보십시오. 11번 편제성, 문식성, 개연성, 시의성. 말이 좀 어렵죠? 됐죠? 그래서 이게 뭐지? 문식성이란 것이 뭐지? 물어볼게요. 11번 맞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식성이 뭐죠? 문식성? 잘 모르겠죠? 학문과 지식.
학문과 지식, 그리고 개연성이라 말은 뭐죠? 개연성. 있을 수 있는 혹은 있을 법한 이야기, 그것을 개연성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소설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소설은 허구지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개연성 있는 허구다는 표현을 쓰죠. 개연성은 있을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걸 보통 이제 요즘 막장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시의성은 당시의 사정이나 요구를 말합니다. 당시의 사정이나 요구를 말합니다. 시의성. 그래서 우리 시의적절하다. 참 타이밍이 잘 맞았다는 의미로 시의적절하다는 말을 쓰죠.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었죠. 자, 근데 11번은 내가 체크를 안 할게요. 근데 12번이죠? 맞춰야 되죠? 자, 그리고 13번 어휘사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출시됐었죠. 둘째, 바로 동물 같은 것은 자생이라 부르고 식물 같은 것은 다시 동물은 서식이라 부르고 식물 같은 것은 자생이라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맞춰야 되죠? 됐고요. 자, 14번 이것은 관동별곡입니다. 기본서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죠. 됐죠? 그러나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15번 마찬가지. 15번 문제 맞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물어볼까요? 어떻게 맞췄죠? 읽어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국어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빵점이 안 나옵니다. 왜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맞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읽고 해석해서 문제 풀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 자, 16번 순서 배열 문제이죠? 답은 2번이었죠? 16번. 이 문제 맞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맞췄죠? 읽어서 맞췄죠? 말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7번 있죠? 반드시 맞춰야 되죠. 표준어 맞춤법 문제이죠? 맞춰야 되죠? 정답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답은 4번이었고요. 자, 18번. 이건 누항사라는 지문인데 지문의 내용이 그냥 비록 가난하지만 여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냥 여기에 만족하며 그냥 살겠어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과 관계된 것이 무엇이죠? 답은 3번이죠. 어떤 안빈낙도, 그렇죠? 어떤 빈 하나는 가운데서도 그걸 만족하면서 삶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근데 18번 같은 것도 사실은 참 맞춰야 되지만요. 오야기는 너무 암기해서 문제 푸는 거 아니니까요. 조금 실수도 있을 수 있죠. 됐고요. 자, 19번 있죠? 한자성 문제이죠. 맞춰야 되죠? 1번 온, 고, 지신. 그건 알 것이고요. 2번 복거지계입니다. 복거지계는 타산지수와 비슷한 뜻입니다. 앞수레의 넘어진 바퀴 자국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충 이해가 돼요? 앞수레의 넘어진 바퀴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미끄러진 바퀴자를 보고 아이고 요 길은 미끄러우니 나는 조심해야지라는 경계를 삼을 때 쓰는 바로 이 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산스가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실패를 내 거울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위에는 벌의 이야기였죠. 맞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술독에 빠져 죽었던 결국 벌. 저 벌을 보면서 나는 저래 안 돼야지라는 교훈을 얻었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요동지시. 이건 요동의 돼지라는 뜻입니다. 요동의 돼지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정저지화 있죠? 정저지화와 같은 말입니다. 우물한 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뜻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해설을 쳐야 되는 못 붙여서 않습니다. 붙여야 됩니다. 정저지화와 같은 뜻입니다. 3번 읍참마속은 아시죠? 읍참마속.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참하였다 이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참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 것을 두고 읍참마속 이런 말을 쓰죠. 됐습니다. 답은 2번. 이것은 우리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자, 20번. 얼핏 보면 낱말의 의미 변화에 관계된 것이니까 은의 역사성 같이 보이죠. 그러면 근데 4번의 이야기가 참 잘못됐죠. 왜냐하면 정해진 의미는 100년이든 200년이든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이사승 그게 아닌데요. 맞죠? 그래서 설명을 잘못했고, 그러면 이 4번 보기 아니라면 그 답은 몇 번이겠다? 하도 은중들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걸 수용해서 이제 너무도 이제 긍정적인 말과 어울려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란 것은 민중의 약속에, 은중의 약속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것이 맞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건 체크 안 할게요. 됐죠? 여러분, 이 문제 좀 어려웠습니까? 좀 어려웠습니까?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좀 어렵지만 있지 않습니까? 칠판에 적힌 이거 있죠. 이 부분의 점수만 잘 관리되더라도 일정 점수는 국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자기의 원 점수가 아까 내가 80점 이상 손들어봐라 했을 때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수 계산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칠판에 적힌 이 12문제 요걸 다 맞췄다 생각하시고 점수 계산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점수 다시 한번 매겨보십시오. 자기 지금 맞힌 거하고 이 칠판에 찍은 것을 다 맞췄다 생각하시고 점수를 다시 동그라미 치면서 매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점수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었습니까? 물어볼게요. 자, 이것을 다 맞췄을 때 80점 이상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들죠? 그렇습니다. 다 들었죠?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왜 80점을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점수 관리가 안 되면 80점 유지가 힘들어요. 지금 이런 문제랑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기본서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속에 관동별구도 있지만 그건 번호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기본서 이 속에 우리 뭘 배우는 문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맞죠? 문법을 배우죠? 이런 문법 등 합시다. 이 속에는 또 이것도 있죠? 한자성어도 있죠. 이 속에 다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다시 저는 이 말이 좀 편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활입니다. 이게 4대 어문 규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소위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 문제, 어휘 식별 있지 않습니까? 어휘 문제 역시 수탁 지방지수도 나왔었죠? 어휘 문제. 그리고 뭐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식별, 높임법, 됐죠? 이런 것들, 이런 등 문장 부호뿐 아니라 이런 그 등을 배우는 시발 이 수업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 기본서에 다 있어요. 근데 이 기본서의 내용에서 이 내용까지 다 하고 이제 문제 연습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기본서를 통해서 한 많은 시간을 들이더라도요, 이것을 다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든 선생님들이 바로 이 특강들을 하죠. 어느 특강들을 하죠? 문법 특강들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수업을 해요. 지금 칠판에 적힌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요거요. 딱 요것이 하나 한자성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제 경험상 이렇게 암기해서 맞힐 수 있는 이 내용들, 우리 국어에서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이 내용의 점수만 잘 관리하더라도 항상 어떤 난도 이게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웠지만 어떤 난도의 어떤 시험에서든 80점, 85점 이상은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됐죠? 역으로 이 부분의 점수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어쩌면 70점대 이하로도 팍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어는 공무원 점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의미 있는 점수, 하나가 의미 없는 점수. 의미 있는 점수란 것은 합격 컷을 넘기는 점수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 있는 시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이런 정도의 난도의 국어 시험 같으면 사실은 국어는 85점도 아쉽다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좀 평이하고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온 것이에요. 그 문제는 좀 어렵지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80점, 85점은 기본적으로 맞아줘야 한번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수는 되더라고요. 근데 80점, 85점 이 기본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부 전략을 짜보니까요. 결국 칠판에 찍힌 이런 문제들. 암기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점수가 잘 관리가 돼야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점수 관리가 안 되면 80점, 85점 이상 넘기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점수만 잘 관리가 되더라도 공부 기간에 관계없이요. 누가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 두는가에 따라서 국어 점수는 단기간에도 팍 급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 칠판에 적혀 있지 않은 나머지 것을 공부해서도 물론 이 점수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상 지금 칠판에 적어놓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잘 관리한다 해서 점수 85점, 80점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 사실은 이 공부가 어렵대요. 그래서 20번 한번 보십시오. 20번 이런 식의 문제 그리고 16번만 보십시오. 순서 배열 이런 문제 또 15번 한번 보십시오. 그런 문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5번 같은 것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실래요? 어떤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공부하실래? 이 말입니다. 또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문제풀이가 시작되면 20문제당 이런 지문을 이용한 문제는 못해도 대여섯 문제 이상은 연습하게 되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됐죠? 15번 문제 맞춘 사람 있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맞췄죠? 읽어서 맞췄죠? 그렇다니까요. 구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됐죠? 근데 문제는 15번 문제 칠판 보십시오. 15번 문제 글의 제목이 뭘까요? 모르겠죠? 맞죠? 제목도 모르지만 답 맞추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1번 문제 있죠? 15번 문제 맞췄지만 1번 문제 틀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15번 문제를 맞췄지만 2번 문제 틀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15번 문제를 맞췄지만 3번 문제 틀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1번, 2번, 3번. 다시 말해 칠판에 찍힌 이것은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맞출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닌 것은 사실이죠. 그건 반만 맞는 진실입니다. 국어는 암기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 경험상 그 부분에 관한 점수 관리가 안 되면 80점, 85점 이상의 유지는 어렵더라 이 말이죠. 됐죠? 그리고 국어는 분명히 점수에 기복이 있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칠판에 적어놓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요 암기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들어가지고 지문을 읽고 바로 답을 얻어야 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 아까 순서 배열 문제 맞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15번 같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의 일치 문제 맞힐 수도 틀릴 수도 있어요. 아까 20번 같은 문제 그것도 맞힐 수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점수에 기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진짜 몰라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어요. 내가 진짜 몰라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국어의 기타라 표현할게요. 국어의 기타. 그 국어의 기타는 뭔가 하면 공부의 양은 살인적으로 많은데 문제에 나오는 문항수는요 한 문제. 그것도 나올까 말까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자 쓰기 문제입니다. 지방직 나왔죠? 한자 피기 문제예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됐죠? 사전으로 따지면 사전 두께, 큰 사전으로 이만한 두께 이상이 됩니다. 우리말의 어휘의 58% 이상이 한자거든요. 왜 공부하실랍니까? 고요 문제. 나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죠. 윤똑똑이 들어봤습니까? 궁두리님 들어봤습니까? 됐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수나어. 의식주에 관계된 것, 건축에 관계된 순화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은 속수문제 당할 수밖에 없죠. 아무런 적겠지만요 묻더라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요. 됐죠? 출근하죠. 관용어요. 관용어는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속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속담은 사실은 굉장히 고맙죠. 쉬운 문제거든요. 속담은 그래도 대체로 우리 친구들이 극복을 많이 해요. 근데 속담 외에 관용어도 또 있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발이 넓다 이런 것들. 손이 크다 이런 것들요. 관용어입니다. 뭐 이런 것이 생활 속에 많이 썼던 것이니까. 맞죠? 야, 그 친구 그 사교육에서 진짜 발이 넓더라. 뭐 이런 것들. 인맥이 넓더라.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런 것들. 이거 알지.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나철각다 들어봤습니까? 나철각다 무슨 말일까요? 체면을 손상시키다 그 말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어마어마해. 그래서 얼굴 하나만 사전에 검색해봐도 얼굴에 관계된 관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요. 됐죠? 이런 것들 양이 어마어마해요. 마치 공부의 양은 거의 살인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 나왔자 한 문제 나올까 말까한 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요 두 개이죠. 이 두 개는 꽤 출제가 자주 많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한 시험당 두 문제, 세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경찰은 미쳐가지고 한 해에 한 시험당 한 두 문제까지 한자 쓰기 문제 놓은 적도 있었어요. 올해. 미쳤다 봐. 근데요, 일반 보통 행정직은 한 문제 나올까 말까죠. 그래도 조금 빈도가 있는 것이 이 문제들이에요. 자, 봐라. 이 문제 나오면 사실은 내가 알면 좋으되 모르면 어떠하노? 찍어야지 뭐. 틀릴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서 점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이가 20문제 중에서 내가 진짜 몰라서 틀릴 수 있잖아. 사실은요. 왜겠노? 모르면 틀려야지 뭐. 됐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이외의 문제, 바로 지문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네가 암기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와서 문제를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점수에 기복이 좀 있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점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순서별 문제 틀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상 80점, 85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점수 관리가 잘 돼도 그 점수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 있죠? 기본서. 그 속에서 특히 이런 언어적인 부분, 이 언어적인 부분을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어문 규칙에 관한 이런 내용들 충실히 잘해 두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단기간에도 국어는 사실은 80점, 85점은 아주 수월하게 쑥 갈 수 있습니다. 그 단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6개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크게 4가지 4스텝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1스텝입니다. 이것은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2개월 걸리죠? 다시 2스텝,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 다시 기본서를 한번 더 돌립니다. 학원 수업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업은 연속해서 2번 이상 듣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이건 처음 들을 때 정신없이 따라오고, 왜냐하면 2개월 과정의 진도를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따라오게 되고 어떨 때는 막 필기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과정을 끝내놓고 자기 혼자 공부하죠.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고요. 결국 했던 수업의 내용들은 다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수업 들었던 내용을 좀 익숙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그 같은 내용의 같은 수업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듣습니다. 근데 이거 들으면서 다시 이젠 기본적으로 요 과정 중에 필기는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수업을 들을 때는 필기된 내용을 보면서 다시 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문제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해하거나 암기하거나 하면서 따라올 수 있겠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 들을 때는 예습보다는 복습을 위주로 공부하시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이미 예습할 거리가 책속에 필기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예습을 하고 들어오십시오.
두 문제 들을 때는 예습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수업을 통해서 해결하시고요.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은 10분 쉬는 시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수업 끝에 약간의 복습을 가지시고요. 최대한 복습을 짧게 가지시면 됩니다. 예습 시간을 좀 많이 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 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습하지 마시고 수업 듣고 들었던 내용을 복습하십시오. 두 번째 들을 때는 이미 예습할 거리가 책속에 다 필기되어 있으니까요. 예습을 한 다음에 수업 들어가서 대부분은 다 수업을 들으면서 해결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약간의 복습으로 마무리 짓고요. 국어는 그러면 특별히 많은 시간을 혼자 공부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시면 아시겠지만요. 시간 억수로 길어집니다. 국어 혼자 해보면 2달 만에 한 건 못 돼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든 우리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8주 과정, 2달 과정으로 다 한 바퀴 돌린다 아닙니까? 진도가 훨씬 수업이 빨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는 수업에 의지해서 빨리 그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 수업생활 전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수업을 들으면 비용 부담은 있지만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 하면서 전 이제 이 말이 좀 편하니까 이 표현을 그냥 쓸게요. 문할 바로 이 내용의 수업을 들으십시오. 어느 수업을요? 문법 수업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2개월 아닙니까? 자, 3스텝입니다. 3단계. 자, 기본서 2번 들었어요. 3번 또 들으니까 아이고 쌤 얼굴은 참 잘생겨서 좋은데 근데 듣기는 좀 지루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연장 3번 듣는 것이요.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좋아. 이 수업 들으시고요. 아니면 혼자 공부하시든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자, 내가 기본서를 2번 돌렸는데 여전히 이 파트는 아직도 내가 좀 취약한 것 같아 라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소위 테마트 강으로 듣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기본서 내용 속에 제일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시간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요 문법입니다. 문법 특강. 그리고 여전히 한자 많이 어려워합니다. 한자요. 지문 특강도 들으면 좋으되 어차피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또 연습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 정도로 됩니다. 됐죠? 또 우리 기본서를 통해서 문제 푸는 연습 같은 것들, 문학작품 보는 연습 같은 것들 하거든요. 이 2개 정도면 별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선택이에요. 듣는 과정에서 내 문법 잡았어. 한자 내 혼자 해도 되겠어 싶으면요.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면 됐어. 내 기본서 2번 돌리니까 이제 된 것 같으니까 문제 연습을 좀 해보고 싶어. 문제풀이요. 됐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건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다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에요. 아마 이 수업에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요. 아마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됐죠? 그래서 듣습니다. 이것이 총 몇 개의 과정입니까? 2개월 과정이죠. 이거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거든요. 이것은 보통 4주, 5주, 4, 5주입니다. 또 4, 5주예요. 보통 요거 할 때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2월은 끝나죠? 자, 그럼 마지막 파이널 단계가 있습니다. 파이널 단계. 마무리죠? 국어 마무리는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문제 연습. 됐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다가 조금 막히는 내용이나 그 내용이 있으면 공부하셨던 기본서라든지 이런 테마 특강책을 참고해 가지고요. 이론적인 내용을 보충시키는 형태로 마무리를 그렇게 지어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 있죠. 요거 80점, 85점. 요것은 요 가지면 충분해요. 몇 개월요? 6개월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요 내용만 좀 충실하게 잘 다지셔도 시험 기한이 얼마 안 되지만요.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에도 80, 85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부 시간 한 얼마나 되죠? 2개월? 2개월인데 수탁지만 85점 맞았다 그랬죠.
그것이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 점수 손실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이에요. 한자 문제만 3개 틀렸다 그러대요. 그렇죠? 공부기간이 아주 짧아도 요 부분에 대한 점수 관리만 잘 돼도 사실 기본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80점, 85점 갈 수 있습니다. 중량선 이것이죠. 얼마나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할 것인가. 그게 국의 관건이에요. 요 6개월 과정, 요 3개의 과정, 이것을 연속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또 뭐 국어 한 과목만 있는 거 아니니까요. 영어도 있고 하니까요. 연속해서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 3개의 과정을 거치면 국어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이론적인 이야기는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론적인 이야기도 다 끝나요. 근데 문제는 이 85점, 80점 이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아주 쉬워요. 요 과정까지만 충실을 잘 암기해서 따라오면요. 당배를 맞출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80점에서 85점, 85점에서 90점, 90점에서 95점 한 점 한 점을 올리는 과정이 국어는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 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고득점을 위해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은 국어는 굉장히 수월한 과목입니다. 2가지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선생님 저는 영어를 항상 안정적으로 80점, 85점 이상 넘길 자신이 있어요. 영어를. 그럼 국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한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국어는 이거 전체를 다 포기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의 시험이 이 파트에서 3문제, 4문제 나오지 않거든요. 나왔자 1-2문제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틀린다 하더라도 국어는 기본적으로 80점, 85점 이상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를 만약에 80점, 85점 이상 넘길 자신이 없죠. 그럼 할 수 없습니다. 영어에서의 부정한 점수를요. 국어하고 국사, 공통 과목에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득점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국어, 국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범위를 어떻게 공부하실래요?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범위를 어떻게 공부하실래요? 사전을 외우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나마 우리 기본서에는 부족하지만은 이 모든 내용들이 기본서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공부의 범위를 기본서 속에 있는 이 내용으로 범위를 정하십시오. 물론 기본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지만요. 그렇다고 그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을 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문 하는 것도 아닌데요. 또 국어 한 과목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맞죠?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이 내용 이라도 해두는 것이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기본서에 있는 고유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내는 경우들이 좀 많으니까요. 문제도 우리 수험서를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됐죠? 이것은 고득점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공부 방법들은요. 수업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암기만 잘 되면 80점, 85점은 아주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고득점을 위해서는 하기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어에 자신이 있으시면요. 그냥 버리십시오. 국어는 이것만 버려도요. 공부할 양이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진짜 공부할 거 없어요. 기본서에서도 이런 부분만 드러내면요. 진짜 공부할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걸 영어를 그렇게 못 넘기면요. 하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국어는 상대로 굉장히 수월한 과목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이유가 2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내가 영어에 자신이 있으시면요. 국어는 굉장히 수월한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이것만 안 해도 진짜 공부할 거거든요. 국어는요. 두 번째, 국어는 반만 공부하시면 되는 과목입니다. 그 반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 12개예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 칠판은 적지 않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어쩌면 굉장히 수월한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걸 누가 빨리 실수 없이 정확히 점수를 관리내는가,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선 공부의 시작은 부담을 가지시고요. 이거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기본서 충실히 하고, 그중에서 특히 이런 언어적인 부분과 한자성어, 한자성어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한자 쓰기는 다 포기하더라도 한자성어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한자성어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되거든요. 그리고 한자성어 문제 스타일은 아까 우리 19번 문제처럼 한자만 주고 음을 안 달 거라는 가정하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자성어는 어떤 기본서를 가지고 있던 그 기본서 속에 있는 한자성어에서 답이 있어요. 한자성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4개의 보기 속에 우리가 못 보는 희한한 한자성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개 뚜껑을 열어보면요, 답은 우리 기본서에 배웠던, 공부했던, 내가 알고 있던 한자성어에서 보통 답이 있어요. 됐죠? 절대 실수해서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언어적인 부분과 한자성어, 요거요. 이걸 최대한 빨리 해서 점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요 점수까지 빨리 끌어올리십시오. 끌어올리고 나머지 고득점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본서에 있는 것을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구는 아주 효율적으로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받은 자료 있죠? 이 자료 보십시오. 혹시 여기서 국가직 본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지방직만 할게요. 지방직만. 그 뒤에 지방직 문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맞췄고 어떤 것을 틀린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맞힌 문제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지방직 문제만. 엊그제 봤던 것이니까 자기가 맞췄던 문제 한번 체크하십시오. 아니면 자기가 틀린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시든지요. 그리고 자기가 맞춘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적어 놓아 보십시오. 그 지방직 있죠? 6월 수탁 지방직 국어 기출문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거. 거기서 자기가 틀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다 매겼습니까? 자, 칠판 보십시오. 다 매겼으면 칠판 한번 보십시오. 자, 요 시험에 자기 원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물어볼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맞춰서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맞춰서야 될 문제. 소위 이 점수요. 이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맞춰서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인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방직입니다. 1번 한번 보십시오. 통사, 비통사, 문법 문제이죠? 맞춰야 되죠? 2번 맞춤법 문제이죠? 맞춰야 되죠? 3번 띄어쓰기 문제이죠? 맞춰야 됩니다. 쌤이 띄어쓰기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 수업 시간에 배워 이거. 우리 문화에서 다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수업이었어요. 자, 4번. 4번도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보시면 좋은 문장, 나쁜 문장, 퇴고 아주 전형적인 문활적 문제이죠?
5번요. 5번 따로 찍겠습니다. 칠판. 5번이 동자 이음의입니다. 이게 우리 기본 수식에 있어요. 그러나 한자 문제니까 이 문제는 내가 틀릴 수 있다 가정할게요. 물론 틀리면 참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이것은 틀릴 수 있다 가정할게요. 내가. 됐고, 자 6번. 6번 문제 국어적인 문제입니다. 7번 역시 국어적인 문제이죠. 토요 토론. 8번 국어적인 문제입니다. 좋아요. 자 뒤에 10번 소설 문제이죠. 9번 문제 맞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맞췄죠? 읽어서 맞췄죠? 자 이게 산문지문이거든요. 소설요. 그러니까 공부 이렇습니다. 우리 문학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문학 그러면 되게 넓잖아요. 그죠?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여러분 공부는 운문 장르를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문학이 운문 장르가 있고 산문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운문의 대표는 시 같은 이런 시조죠. 우선순위는 운문 장르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산문을 하지 마십시오. 소설, 수필, 희곡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읽기 문제거든요. 그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 문학장에서 운문 하나만 하니까 범위 팍 줄여져. 그리고 우선순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고전문학이 우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고전문학은 고어로 돼 있어 가지고 읽고 해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든요. 됐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고전 운문. 공부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고전 운문, 그리고 고전 산문, 현대 운문 이런 순서입니다. 고전 운문, 고전 산문, 현대 운문요. 됐죠? 그렇습니다. 이 순서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공부 안 해도 될 것은 뭔가? 현대 산문이에요. 됐죠? 소설, 수필 이런 것들. 됐죠? 아마 8번 문제 맞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8번 문제. 있죠? 어떻게 맞췄죠? 읽어서 맞췄죠. 맞잖아. 강염손타가 김동인의 작품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럼 맞히잖아 그래도.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공부 범위 속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만약에 소설까지도 여러분 공부 범위 속에 집어넣으면 국어 공부 범위 끝이 없어요. 아시겠죠? 집어넣지 마십시오. 됐고, 자 11번 속담이죠? 그 정도 맞힐 수 있겠죠? 그러나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자 뒤에 12번 어휘 문제이죠? 구직 문제이죠? 맞춰야 되죠. 12번. 그 13번 명사의 예수 품사 판별 문제이죠? 맞춰야 되죠. 14번 한자 쓰기 문제이죠? 그래 14번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저는 14번 이 문제 때문에 이 시험은 실수 없이 정확히 문제를 푸셨으면 95점까지는 맞아줘야 되는 시험이고 10분 양보하더라도 90점까지는 나와야 되는 시험이다 보고요. 만약에 85점과 그 이하의 점수라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분명히 85점 맞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와서 보면요. 이거 내가 맞힐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시험에는 그런 아쉬움이 안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하여튼 14번은 틀릴 수 있다 봐요. 그러나 15번 맞춰야 되죠? 한자성 문제 아닙니까? 그 딱 이렇게 나오죠? 한자만 주고 음을 안 난다 이 말씀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16번 10번 맞춘 사람 있죠? 17번 맞춘 사람 있죠? 어떻게 맞췄죠? 읽어서 풀었지 그냥. 맞잖아. 또 물어볼게. 여러분들 어떤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16번, 17번 같은 문제를 공부하시렵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공부해서 이것까지 어떻게 맞힐까? 이거 고민하면 있지 않습니까? 국어의 공부 범위 끝이 없어요. 신경하지 마십시오. 버리라고요. 이 문제 이야기는 버리라고요. 나중에 문제 풀이 시간에 연습한다고 이런 것은요. 그러면 된다고요. 그거 참 수월하잖아 그러니까. 됐죠? 다시 보십시오. 뒤에 18번요.
주몽신아 3문이죠? 읽어서 문제 풀었죠? 됐고요. 19번 읽어서 문제 풀었죠? 그랬을 것입니다. 20번 그냥 읽어서 문제 풀었죠? 그랬을 것입니다. 됐죠? 이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딱 요 7개예요. 문제는 요 7개. 이 7개의 문제 점수가 얼마나 잘 됐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몇 점 맞았지? 90? 90점 맞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혹시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나? 이게 다 맞췄나? 계산해 볼래? 계제 그게 틀렸나? 충분 틀릴 수 있어. 계제 틀릴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그래도 그 하나 틀렸으니까 점수 관리가 90점이 된 거라. 만약 여기서 한 개 더 실수 있으면 85점 떨어지지. 어쩔 수 없지. 그렇죠? 나는 요 두 개의 한자 때문에 90점까지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뭐 다른 걸 틀렸어도 90점 맞을 수 있어. 근데 좀 아쉽지 사실은. 아쉽지. 그렇죠? 혹시 몇 점 나왔는데? 몇 점 나왔죠? 몇 점? 시험. 60? 60인데 칠판에 찍힌 이거 다 맞다 계산해 볼래? 안 나는가? 그래요. 됐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맞고 무엇을 듣는지. 됐죠? 나중에 시간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요 문제예요. 딱 7개밖에 안 됩니다. 이 7개 다 맞춰봤자 몇 점입니까? 35점밖에 더 되나? 문제는 이 7개의 점수 관리가 안 되면 80점, 85점 이상 기본 유지가 힘들어요. 그리고 의미 없는 점수를 맞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것은요. 사실 이건 틀리면 안 돼요. 5번 문제는. 우리 기본서에서 다 있고요. 별표까지 쳐놓고 암기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동자, 이음어 틀리면 안 되는데 14번 같은 이런 문제, 국의 기타 나오면 뭐 당할 수밖에 없지. 뭐 의학이었노. 근데 그거 틀리다고 떨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거 틀리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틀리는 거 인정해요? 틀릴 수 있어. 근데 이거 틀릴 수 있다. 봐. 좋아서 틀릴 수 있어. 한자 문제니까. 그렇죠? 틀릴 수 있는데 거기서 이까지 틀려버리십시오. 그러면 85점, 80점대로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비문화 읽기편의 문제가 요건 좀 쉬워가지고 요번 시험은요. 좀 쉬워서 그래서 점수가 고득점 올라갈 수 있었어요. 됐죠? 근데 문제는 우리 방금 아까 봤던 모의고사처럼요. 조금 지문이 난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그렇죠? 순수별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접수가 키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야기는 당할 수밖에 없지 뭐. 그러면 80점 그때로 떨어집니다. 80점 요런 시험의 난도에서 국어 80점 의미 없는 점수예요. 떨어지는 점수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는 참 쉬워요. 칠판에 이 문제들 잘 보십시오. 이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한 점수 관리가 안 되면 힘들어요.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점수 관리만 잘 되면 짧은 시간에도 국어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빨리 올리는가. 그게 문제예요.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내가 말씀드렸죠.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기본서 충실히 하거든요. 기본서 잘 정리하시고요. 특히 그 기본서에서 문법 파트, 언어 파트, 그리고 아까 제가 문화를 말씀드렸지만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됐죠? 그거. 그래서 그 언어 파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뭐라고? 문법과 맞춤법 같은 이거 플러스 하나 더 뭐라고? 한자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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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도 아니고요. 그냥 한자성어. 한자성어 맞출 수 있잖아. 한자성어. 그렇죠? 한자성어에다가 문법과 맞춤법 문제만 잘 정리하시면요. 국어는 단계에도 80, 85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부터 깔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국어는요.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고득점 맞기 위해서 또 정교하게 점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문법, 맞춤법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고요. 한자성어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요. 이걸 하나씩 잡아나시면 됩니다. 공부 범위는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이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기본서에 있는 요 내용을 공부하는 것으로 고득점 전략을 짜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됐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게요. 그 앞에 올해 봤던 국가직 시험이 있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내가 반드시 맞춰서 해야 될 문제,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 생각과 여러분 체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제일 앞장에 있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한번 체크하십시오.
연필로 체크하십시오. 했습니까? 자, 그럼 저하고 한번 맞춰보십시다. 1번 외래 문제이죠? 맞춰야 되죠. 2번 보조사 문법 문제이죠? 맞춰야 되죠. 3번 한자성 문제이죠? 한자성은 이렇게 주면 참 고맙죠? 한자 음까지 변개해 줬으니까 얼마나 고맙노죠? 됐죠? 그러나 여기에 맞추면 안 돼요. 한자성어를 3번 같은 이런 문제 스타일을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한자성 문제 하나 더 있죠? 잠깐 순서 바꿔서 뒤로 어디 있노? 지금 못 봤다 지금. 잘 못 봤습니다. 자, 좋아. 자, 한자성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요. 한자와 한자만 주고요. 한자음을 안다는 경우도 있죠. 우리 방금 봤던 문제가 그 문제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자만 줬을 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고민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자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좀 영리해가지고 네 글자 중에서 한두 개 아니까요. 대충 음을 끼워 맞추더라고요. 좋아, 그래도 좋아. 일단 읽을 수 있으면 되니까. 됐죠? 됐습니다. 자, 4번은 읽기 문제이죠? 맞출 수도 틀릴 수 있죠? 체크 안 할게요. 뒤에 5번 문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중심 내용 묻는 문제이죠? 맞출 수도 틀릴 수 있죠? 제목 묻는 문제. 의학이었노? 맞출 수도 틀릴 수 있죠? 자, 7번 엄마 걱정. 시 문제이죠? 맞출 수도 틀릴 수 있죠? 자, 그리고 8번 보십시오. 단어 상징. 역시 맞추고 틀릴 수 있죠? 물론 틀린 건 아쉽죠? 왜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귀천 됐고요. 자, 뒤에 9번 한번 보십시오. 두 한자의 의미관계, 나머지 세 개가 다른 것을 했습니다. 한자의 의미관계이죠? 사실 한자 문제 아니죠? 한자 문제 아니고요. 어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구분 같은 것은요. 틀리면 참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광정, 확정 같은 것도 다 배우거든요. 중상, 비방 배우고요. 갈등, 알력 대충 알지 않습니까? 부상, 함지는 모르겠으면요. 됐죠? 부상, 함지도 좋아. 9번 일단 틀릴 수 있다 봐요. 고득점을 해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됐고요. 자, 10번 보십시오. 읽기 문제이죠? 11번 보십시오. 띄어쓰기 문제죠? 맞춰야 되죠? 9번 문제도 맞춰야 되지만요. 일단 그건 좀 빼놓겠습니다. 빼놓고요. 10번은 맞춰야, 11번은 맞춰야 됩니다. 자, 12번 보십시오. 뜻풀이 그랬죠? 이것은 고유 문제이죠? 좋아. 12번 난 틀릴 수 있다 봐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나와서 참 다행이지 내가 공부 안 하는 데서 넣으면 속주 문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다 봐요. 자, 그럼 13번 맞춰야 되죠? 13번 맞춰야 됩니다. 14번 구지 문제이죠? 15번 어법 고침 문제이죠? 맞춰야 되죠? 자, 16번 문법 문제이죠? 맞춰야 되죠? 17번 한자 쓰기 문제이죠? 우야겠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사실 이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서 한자 도금편에 이 내용들이 2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이선 한자 특강 시간에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배웠다고 다 맞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자 쓰기 문제니까 일단 체크해 두겠습니다. 18번 뒤에 19번 뒤에 20번 진짜 읽기 문제이죠? 됐죠? 됐습니다. 자,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어떻게 평을 했는가 하면 이 시험은 실수 없이 문제를 딱 풀면 85점까지는 나와야 된다. 85점. 근데 요즘은 워낙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사실 이 세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수업을 안 들었다 가정했을 때 이 세 개 정도는 틀릴 수 있다 봐요.
그래서 이 시험은 국가직은 85점, 실소시 문제를 풀었으면 85점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80점도 아쉽다. 아쉽다는 것은 떨어진 점수란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워낙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중에서도 극복해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합격을 위해서는요, 할 수 없습니다. 극복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85점은요, 기본적으로 요거 아닌 요거요. 요 분의 점수만 잘 관리해도 80점, 85점은 아주 수월하게 간다 이 말씀이에요. 됐죠? 여러분들이 체크했던 내용하고 지금 제가 체크했던 내용이 일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치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수업은 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는 아셨으니까요. 구는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이거 7개만 공부하십시오. 응? 이거 7개만 공부하십시오. 이거 12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문법, 기본 수에 있는 문법과 언어와 한자성어예요. 제 경험상 그 부분, 언어적인 부분과 한자성어만 잘 관리하셔도 80점, 85점은 가더라. 나머지 고특점을 위해서 이런 것들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더 익혀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까지 공부 생각하시면 굉장히 넓어, 힘들어. 우선 이부터 먼저 잡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어는 어떤 난도의 어떤 시험이든 안정적으로 점수를 깔고 나갈 수 있거든요. 됐죠? 공부의 방법 요거요. 특히 요까지, 요 과정까지는 기본적으로 밟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됐죠? 국어는 범위가 없는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는 확실히 말씀드렸으니까요. 나중에 지금 체크했던 이 문제들, 지금 체크 다 해놨죠? 이 문제를 집에 와서 다시 살펴보시고 내가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내년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이 수업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이 아니고 공부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수업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 설명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한번 다시 집에 와서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학원이 2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요. 사실 몇 과정 안 남았어요. 국가직을 생각하면 4번의 과정밖에 안 남았습니다. 7, 8과정, 90과정, 11, 12 과정으로 3과정으로 올해가 끝나요. 내년 1, 2월 과정 한 번 더 밟고 4월 달 초에 국가직이 있을 테니까 3, 4월 달 한 과정을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4개의 과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4개의 과정 동안에 영어를 지휘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기본서 이론 정리는 다 끝을 내셔야 됩니다. 공부에 연륜이 좀 있는 친구들은 12월 달까지 영어를 제외한 모든 기본서의 정리를 끝내고 1월 달부터 본격적인 문제 연습, 이 3단계, 4단계 문제 연습에 돌입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부의 연륜이 좀 짧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1, 2월 달까지도 과목에 따라 부분적으로 기본서를 잡고 있어야 할 과목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서 정리가 덜 됐다면. 그러나 최소한 3월 달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파이널 단계, 문제풀이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기본서를 다 마무리 지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 계획 잘 짜시라는 말씀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수고했습니다.